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에는 저번 주까지 정윤미 배우 특집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했던 뮤직비디오는 되게 정적이고 정통 멜로와 같은 김동률 씨의 답장을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요. 이번엔 전혀 다른 결의 뮤직비디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 뮤직비디오 하기 전에 저희 앞서서 질문 하나씩 던지고 싶은데요.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이 팝스타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나만의 팝스타는 누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세미님께서는 간직하고 계시는 팝스타 있으신가요? 우연히 어제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할 K-다임 팝스타즈를 보기 전에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게 된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리진을 처음 무대에서 공개했을 때 그 장면 영상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굉장히 과거의 뮤직비디오 내지는 그 영상처럼 보이지 않고요. 지금의 영상처럼 보이고 정말 팝의 황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이클 잭슨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슈퍼볼에서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 마이클 잭슨 그 수많은 관 중에 연호하는데 그 특유의 그 약간 포즈 잡는 거 있잖아요. 한 1분인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한호하는데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 무대 매너나 이런 무대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정말 마이클 잭슨이 불행히 한 50 정도에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팝스타로 남을 수 있는 현대성 있는 가수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보헤미안 랩소디 엄청 흥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이클 잭슨에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왜요? 이제는 마이클 잭슨 영화가 나올 차례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관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퀸에 대한 영화긴 하지만 다른 파생 효과를 저도 약간 체감하면서 저도 마이클 잭슨 저도 퀸 그거 보고 나서 퀸 막 영상을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마이클 잭슨에 대한 댓글도 많고 이게 큐레이션 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그럼 제이님께서는 제이님만의 팝스타 있으시다면 누구실까요? 저는 신예의 팝스타. 저는 두아리파라는 영국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가수가 좋아졌던 거는 그 가수가 작년에 내한을 했었는데 그 가수의 인터뷰를 보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노래를 들었을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인터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의 내한 콘서트를 오래 했어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콘서트를 가니까 확실히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팬 서비스에 반해버린 나. 그래서 저 막 뮤직비디오 보고 막 울고 그랬어요. 그냥 감동받아가지고요. 정말요? 근데 운 거 너무 황당한데 저 스스로에게도. 근데 저는 되게 신예이긴 하지만 앞으로 마이클 잭슨처럼 대중적으로 더 인기가 이미 많긴 하지만 좀 더 팝스타가 됐으면 좋겠는 가수가 바로 두아리파라는 제가 사랑하는 가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근데 진짜 내한 콘서트가 되게 영향력이 크다고 느낀 게 저도 두아리파의 음악만 듣고 그냥 이런 가수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내한 콘서트 이후에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냥 온라인 상에서든 오프라인 상에서든 많은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그렇게 해외 투어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는 저의 팝스타는 영원히 제이팍. 어쨌든 아직은 세계적인 스타는 아니지만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가볍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가수는요 KDA라는 새로운 신예의 걸그룹 K-팝 스타입니다. 이 KDA가 11월 3일에 팝스타라는 노래를 발표했고요. 또 뮤직비디오까지 공개를 했어요. 제이님께서 추천을 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걸그룹은 되게 특이하게도 게임 회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서 발표한 걸그룹입니다. 이 롤이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인가요?
그 게임에서 더 등장하는 아리라는 캐릭터가 중심이 되어서 4인조 걸그룹이 발표가 되었어요. 저는 제이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뭔가 진짜인 가수들과 함께 또 가상의 가수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했고 또 게임의 세계관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이님께서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아이들이라는 그 그룹을 알게 됐는데 그냥 몇 번 영상 정도만 봤는데 오히려 이 뮤직비디오 KDA를 하면서 뭔가 아이들을 좀 더 알게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2차 팬 생성이 가능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KDA라는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세미님께서는 이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그 우리 제이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톡으로 요 링크를 보내주셨잖아요. 예, 저희가 기존에 다른 아이돌 팀을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팝스타즈 K다이 이걸로 바꿨는데 제가 그 게임을 하진 않거든요.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아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 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듣긴 했지만 실제로 이 게임 캐릭터가 등장하고는 뮤직비디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K-팝 차트에 국내 음원 차트에 이렇게 상당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한테 인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과거에는 고작해야 그냥 뭐 아바타 꾸미고 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사가지고 스킨 이렇게 만드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올드한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럼 제이님께서는 이 KDA라는 그룹, 팝스타스라는 이 노래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아까 여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롤이라는 게임을 잘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계속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뮤직비디오를 한번 그냥 봤어요. 우연히. 근데 저희가 원래 하기로 했던 뮤직비디오와 넘사벽으로 조회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바꿔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근데 저도 몇 번 계속 들으니까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게임을 몰라도 사람들이 진짜 대중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어쨌든 마이너한 문화기는 하니까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도 뭔가 게임하는 거 되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의 가상 캐릭터들이 이렇게 인기 많은 걸 보면서 약간 좀 신기해가지고 저희가 나름 뮤직비디오 분석가들로서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약간 사람들의 등떠밀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는 보지 못했는데 제이님께서 추천하셔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음악을 들으니까 이 노래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노래 발매됐을 때 미국 아이튠즈 기준으로 K-팝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팝 차트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음악 차트인 벅스에서는 4위까지 차지를 했고 멜론에서도 40위대까지 올랐다고 해요. 저도 국내 가수를 덕질하는 입장으로서 진짜 이렇게 순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KDA라는 뜻이 뭐지? 해서 찾아봤더니 킬, 데스, 어시스턴트 이 세 단어의 약자더라고요. 뭔가 게임 용어 같다. 네, 그래서 이게 롤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킬이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킬이라고 이렇게 뜨고 데스는 내가 죽었을 때 뜨는 거고 어시는 이제 상대방을 죽이는 걸 도와줬을 때 어시 이렇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롤에서 자주 사용되는 굉장히 익숙한 언어를 이렇게 줄인 거여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K다? KDA? 막 이렇게 헷갈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롤 유저들한테는 정말 접근성이 좋은 네이밍이기도 하고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게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K-팝이라는 것도 되게 한국적인 되게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문화, 롤 문화 자체도 한국적인 특성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 문화, 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세미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게임을 한 기억은
스타크래프트 1이 마지막이었나. 그것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때 한창 스타크래프트 열풍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추억의 게임이긴 하지만 그 당시 PC방이 그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요. 초고속 인터넷방이 다 깔려 있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뭐 인기가 있어졌던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 인기 때문에 PC방이 많아진 건지 PC방 때문에 스타크래프트가 많아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일 것 같아요. 상호작용. 게임 문화가 그 제 나이 때도 제 주변에도 그 게임 팬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홀로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직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또 보면 요즘에 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PC방에 가기보다는 자기 방을 PC방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헤드셋 끼고서 여전히 이제 게임 천국에서 이제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게임을 좀 캐릭터를 갖다가 이렇게 K-팝으로 그 전환해서 병용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새롭게 보였고요. K-팝이 이게 역시 좀 세계적인 어떤 뭐 굳이 뭐 팝처럼 주류 음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일단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외국에 여행 갔다 오는 정도니까 그냥 뭐 K-팝 인기가 이때 정도를 들었는데 지금 여름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아이튠즈 뭐 팝 차트나 뭐 K-팝 차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역시 좀 세계적으로 익숙한 장르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K-팝이. 왜냐면 여기 있는 또 4명의 멤버들이 맡는 파트별 역할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랩을 하고 누구는 댄스를 하고 누구는 뭐 춤을 추고 뭐 이런 등등이 전형적인 K-팝 그 아티스트를 처음에 이렇게 조각할 때 만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팝이 아니라 K-팝처럼 보여서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음직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2NE1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상케 하는 예, 그런 그 그룹의 노래처럼 좀 보이더라고요. 제이님께서는 이런 한국의 롤 게임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접목된 게? 저는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에 페이커 게이머 나온 거 아세요? 그게 뭐예요? 저도 그 방송을 보진 않았는데 그 페이커라고 이름은 들었는데 그분이 롤드컵 우승자인가? 아무튼 게임 엄청 잘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안녕하세요라는 공중파에 나가지고 막 게임 방송하겠다는 사람한테 막 조언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분이 게임 방송을 진행해요? 아니 그분은 선수예요. 선수. 그분 선수고. e스포츠 선수. 근데 억대 연봉을 받는데 그분이 안녕하세요 공중파에 나오고 약간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조금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인기 많을 때 그런 일이 되게 잦았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저는 뉴스로 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좀 이 마이너한 문화가 조금 대중적으로 점점 알려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이 뮤직비디오 제목도 팝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는 느낌? 그런 것도 되게 특이했고 이게 조금 K-팝이랑 결합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좋다고 말했던 제가 좋아하는 가수 두아리파가 이번에 블랙핑크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앨범이 아니라 그냥 싱글을 하나 노래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그때 블랙핑크가 영어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는 옛날 같으면 무조건 영어로 번안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요즘에 K-팝이 좀 주류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뭔가 방탄소년단도 영어 가사를 안 쓰고 그렇게 다른 가수랑 해외 가수랑 콜라보를 할 때도 굳이 영어를 안 쓰고 한국어로 노래를 해도 아무 상관없는 약간 이런 거랑 결합돼가지고 뭔가 마이너했던 K-팝 문화가 좀 게임처럼 같이 둘이가 뭔가 결합돼가지고 메이저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둘이 같이 가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산업 같은 게 되게 크기도 하긴 한데 약간 서로 윈윈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곡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크레딧이 붙여 있는데 누가 작곡 내지는 누가 썼느냐 봤을 때 그냥 라이엇 뮤직 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하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가사는 뭐 영어권 그 뭐 사람들이 썼겠고 이 가사 국내 가사 한글 가사는 또 한국 사람이 썼겠죠.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또 신기한 것 같아요. 가사가 반반씩 한국어 가사 반, 영어 가사 반이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듣거나 아니면 한국권 사람들이 듣거나 별반 그렇게 좀 이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롤 게임을 만든 라이엇 게임즈 그리고 또 한국에 지사가 있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자체가 되게 롤이라는 그 장르 게임이잖아요. 그걸 되게 대중화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롤드컵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도 라이엇 게임즈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따낸 성과기도 하고 또 롤파크라는 롤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문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짜 롤이나 온라인 게임 자체를 되게 오프라인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KDA라는 걸그룹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또 그 TV CF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무슨 게임이 아무튼 수입된 것 같은데 그래서 PC방이 이제 발매를 하나 봐요. PC방에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광고 내용이 막 한국인을 얕보지 마라 약간 이런 식인 내용 보셨어요 혹시? 그게 뭐예요? 그게 처음에 막 외국인이 나와서 되게 막 게임을 막 하면서 막 이거 한국 애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쵸 막 이제 뭐 우리를 무시했냐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막 보이면서 막 게임 덕후들이 막 이렇게 게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제 한국이 점령할 것이다. 근데 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롤드컵에선 중국이 우승을 하긴 했는데 원래는 거의 다 한국이 다 선점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중국의 시장을 뺏기고 있긴 하대요. 근데 그렇게 뭔가 게임 강국이긴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인터넷 IT 강국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한국의 게임 문화가 그래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롤이라는 그 장르가 탄생했을 때 저는 되게 열광하는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롤 문화가 되게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한국이 트렌드 세터를 정할 수 있는 게임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K-팝이랑 이 롤 문화를 접목시킨 게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요즘에 그 한국에서 뭐 서울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벌써 외국인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들어와 있는 도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트렌드 내지는 일종의 그것을 뭐 테스트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각광받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저희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런 외국인 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들 많이 느끼잖아요. 이분들은 왜 여길 좋아할까? 우리는 매일 헬조선 이렇게 예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색다른 어떤 공기, 뭐 분위기를 이렇게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흥미롭네요.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해. 전 세계 센터 대한민국. 우리도 영어 버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유튜브에도 게임 관련된 게임 채널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 영상들도 진짜 엄청난 인기를 국내의 시청자나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K-팝 자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이게 KDA가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게 KDA가 가상의 캐릭터라는 점에서 가상의 캐릭터, 가상의 걸그룹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가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세미님께서는 이 가상의 캐릭터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 게임의 유저였으면 사용자였으면 굉장히 흥미롭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소비했을 것 같아요. 막 즐거워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드렸다시피 제가 군대 제대한 이후에 잠깐 게임을 하다가 게임 하게 되면 페인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게임을 끊었죠. 그 이후로는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잠깐 또 모바일 게임은 클래시 오브 클랜즈라고 하도 TV 광고를 하길래 한번 깔았다가 정말 일주일 동안 페인이 된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그런 거 아침에 눈 뜨면 그거부터 수고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게 더 하다가는 진짜 제가 지를 것 같더라고요. 현금 현질을 하게 되면서 이 가상의 캐릭터를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레벨업을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 뒤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 게임도 좀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상이 정말 현실과 좀 구분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K다를 보시게 되면 팝스타즈 공연을 갖다 뭐 지스타에서 오프닝 공연인가 네. 마지막 공연인지 모르겠지만 공연을 하잖아요. 4명의 이제 멤버들이 나오고 또 가상의 캐릭터들이 AR로 이렇게 증강현실로 나오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굉장히 좀 색다른 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어색한 것도 아니에요. AR이라는 게 요즘에 뭐 VR, AR, MR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다양한 현실들의 층위가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어색하다는 생각은 안 들면서 굉장히 재미났던 게 어떤 장르가 어떤 전이 되고 가상과 현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일종의 뭐 번역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둥둥 떠나다니까 더욱더 뭐 현실감이 부여되고 뭐 현정감이 부여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뭐 게임 유저뿐만 아니라 지금의 문화 자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거부감 내지는 어색함 내지는 좀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오히려 친근함이 더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님께서는 이런 가상이 익숙하신가요? 저는 이 KDA도 그렇고 다른 게임도 그렇고 진짜 문화의 힘을 가진 게 이 문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온라인 성인이 되고선 거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 닌텐도 스위치를 사면서 게임을 되게 오랜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닌텐도 같은 경우는 되게 전통의 일본의 게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쌓여있는 노하우와 문화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새로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문화를 그냥 보여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KDA의 그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AR로 보여주는 것도 우리 옛날에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사이버 가수 아담처럼. 추억의 이름이네요. 추억의 이름 아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었던 게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라이엇 게임즈의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이 사람들의 힘?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문화를 정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가 훌륭하고 그리고 되게 유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상의 걸그룹 그 설정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막 옛날에는 막 걔 누구야? 아리는 걸그룹이 아니라 되게 소녀소녀한 이미지였다가 이걸 탈피해가지고 이번에 센 캐릭터로 나왔다. 막 패션의 아이콘이었다. 이런 거 되게 유치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득이 돼가지고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만든 문화의 힘?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 닌텐도 같은 경우도 대중적이긴 하지만 닌텐도 게임 회사가 거기는 그 콘솔이 있어야지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많이 와닿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롤 같은 거는 온라인 게임이 이렇게 이런 문화를 생성한다? 라는 생각을 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되게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문화를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술력이 뛰어나서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계관을 구축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약간 이런 면에서 되게 이 가상을 잘 활용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까 보면 이야기로 채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났던 게 이 뮤직비디오 관련해서 이 캐릭터들 지금 뭔가요? 아칼리, 뭐 아리, 이블린, 뭐 카이사 해서 그 게임 제작사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8가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지금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가 뭘 좋아했고 어떻게 이제 성장했고 뭐 어떤 도시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내왔다. 근데 다 보면 굉장히 인터내셔널해요. 이 게임 캐릭터 자체가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하면서도 어디선가 우리 근처에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이 지금 게임 이 제작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경 쓰고 있나
라이엇 이제 게임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닌텐도 말씀하셨잖아요. 닌텐도 회사가 원래 출발은 화투 회사 아니었나요? 그래요? 예, 화투 회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다. 예, 게임은 게임 회사요. 게임. 화투 회사였다가 이게 계속해서 그 변화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원래는 그 주로 이제 콘솔 게임, 예, 이제 비디오 게임 회사에서 또 온라인 게임으로.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상은 가상인데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놀이죠, 놀이. 그러니까 놀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게임을 그냥 무조건 우리 또 요즘에는 또 한번 저쪽 강서구 쪽 PC방 뭐 살인 사건 때문에 뭐 그렇게 좀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보다는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 워낙 많고 세대가 변해가지고 또 게임을 안 하게 되면 또 그 이야기거리가 소재가 없는 또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경계, 줄타기만 잘하면 게임도 충분히 큰 여가 생활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상은 가상일 뿐이니까 현실에서도 사람도 만나고 현실에서 놀러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는 KDA를 알기 전에 하츠네 미쿠라는 일본의 유명한 가수 아닌 가수? 연예인 아닌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이 하츠네 미쿠는 아예 KDA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아이들의 미연 씨, 소연 씨도 있고 메디슨 비어, 자이라번스라는 그 가수가 실제로 있긴 한데 하츠네 미쿠는 정말 목소리부터 생김새까지 모두 다 기계로 만들어진 정말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수거든요. 이걸 일본에선 보컬로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음성도 사이버 음성이고 굉장히 앨범도 많이 발표했고 2007년 데뷔여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막 도쿄돔에서 콘서트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무대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기계음과 기계로 된 AR 화면만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 타임즈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가상 캐릭터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 하츠네 미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덕후몰이 정도만 했지 되게 대중적인 이런 KDA처럼 저희가 쉽게 뮤직비디오를 접하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를 좀 개입을 덜 시켰고 되게 기술을 많이 개입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츠네 미쿠라는 뜻 자체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처음의 소리가 찾아오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력을 강조한 네이밍이기도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10주년인데 이제 좀 팬덤이 좀 약해져가지고 사람들이 하츠네 미쿠 이제 한물 갔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의 화력을 보여주자 해서 막 몇칠만 원 또 몇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삼성역에 막 전체 래핑을 하려다가 전체 래핑은 못하고 일부 래핑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팬들이 많은데 KDA는 정말 더 많은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야기가 우리가 유치하다 생각하지만 소비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KDA의 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지금까지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KDA라는 그 그룹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이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뮤직비디오 얘기는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또 이 아리, 이블린, 카이사, 아칼리라는 4명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상인 듯 실제인 듯 정말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이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녹아나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세미님께서는 이 인물들이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 인물도 인물이고 뭐 캐릭터인데 굉장히 좀 그 눈에 띄는 게 어떤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을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친숙한 공간, 가령 예를 들어 지하철, 그 지하철을 딱 보시게 되면은 그 딱 보게 되는 게 저 지하철은 어느 국적의 지하철이라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쵸. 특히 이제 서울의 지하철 보시게 되면 그 분홍색 좌석, 임신부를 위한 분홍색 좌석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랩을 누가 하나요? 아리가 하나요? 아칼리가 하나요? 아칼리가 이제 등장하게 될 때 그 공간이 지하철인데 그게 이제 서울의 지하철이에요. 그리고 다음 역, 넥스트 스테이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안내 그 표지가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좀 반갑더라고요. 그 공간을 볼 때 특히 아칼리가 이제 랩을 할 때 보면은 그 형광색으로 또 이렇게 화면 전환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리선가 봤을 법한 K-팝 스타의 그 래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래퍼는 특히 여성 래퍼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열광하는 것 같아요. 이게 4명의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특히 리드 래퍼인 아칼리가 가장 인기 있는 그 캐릭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유독 좀 눈에 띄고 이게 한국어로 랩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어 랩은 또 영어 랩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어 랩은 그래서 좀 내가 또 한국어 사용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욱더 친숙하고 더욱더 좀 시원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제희님께서는 그럼 이 캐릭터들? 아니면 최애 캐릭터? 어떤 분을 꼽으실까요? 분이라 해야 되나? 저는 저도 아칼리 맨 처음 좋았는데 보다 보니까 아리가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너무 한국적이라서 그런가? K-하트 날리고 구미호 형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아리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받아가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하차도 지하철 주차장 같은 지하에서 지상인 빨래방으로 그러니까 구미호 형상인 아리가 있었던 그 지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아리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는 듯한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아리가 다른 멤버들을 만나서 힘을 얻는 듯한 생각도 들고 실제로 아리가 리더더라고요. 맞아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처음에 저도 아칼리가 좋았지만 보다 보니까 아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음지에서 그녀들을 꺼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게임 문화가 되게 음지 문화잖아요. 근데 아리가 이거를 뭔가 대중적으로 이끈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되게 친숙한 것 같아요. 아까 지하철도 그렇고 뭐 빨래방. 요즘에 무인 빨래방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보면 무인 빨래방이 2군데 정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니까 한 군데는 프랜차이즈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주변에 지나갈 때 특히 밤에 저 운동을 하러 갈 때 체육관으로 이렇게 슬쩍 보거든요. 누가 있나 장사는 잘 되나 막 이렇게 보면은 간간히 이렇게 손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빨래방 하면 예전에는 그냥 영화 속에서 미국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렇게 코인 이제 빨래방이잖아요. 코인 넣으면은 꼭 또 연인들이 만나는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보였는데 이 지금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게 돼서 아까 아리가 이제 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카메라를 주시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을 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3명의 멤버들이 이렇게 모이고 좀 뭐 힘을 받고 이런 것들 뭐 좀 친숙한 뭐 구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칼리가 제일 돌출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주인공이 아리인 듯 하지만 아칼리로 사람들이 많이 읽기 때문에 아칼리가 인기를 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4명의 캐릭터 모두 다 진취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긴 하지만 아칼리가 지하철 그 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 조정하고 변화하는 게 되게 명백하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뭔가 다른 캐릭터들은 뭔가 마법을 쓴 것처럼 갑자기 뭐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칼리는 손에 그 들고 있잖아 스프레이들 그래피티 이렇게 된 거 나오고 그래서 뭔가 아칼리가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칼리가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블린이었어요. 이블린은 고급차 수집이 취미라고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개인적인 취미가 저는 뮤직비디오에 또 등장을 해가지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한국 가수들이나 힙합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 가수들이 머니스웩 하는 경우 진짜 없거든요. 맞아. 사실 제시나 뭐 헤이즈 이런 경우도 정말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도끼보다 더 벌었을 것 같은데 티를 안 나요. 네, 진짜 다른 애들은 다 머니스웩 하는데 남자 가수들은 그러나. 진짜 여자 힙합 가수들은 정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블린 되게 당당하게 머니스웩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아리나 이블린은 그 리드 보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팝 그 아이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담당 1명, 그 다음에 영어 담당 1명. 그런데 래퍼는 1명, 그 댄서는 1명이에요. 이렇게 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말하기 아까 래퍼인 좀 아칼리가 두드러 보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인이나 그런지 몰라도 이블린이나 뭐 카이사가 이제 막 등 그런 캐릭터들이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KDA가 그래도 뭔가 백인과 저희 한국인이 같이 이렇게 결합한 걸그룹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생각해보면 많은 걸그룹들이 있는데 만약에 혼혈인 그런 아이돌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돌출되어 보인다던가 맞아. 아니면 되게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다국적 그룹이 많은데 보면 거의 다 동양권의 뭐 대만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런 멤버들이 많은데 정말 백인이라는 우리가 전혀 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이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건 정말 이런 가상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다른 것 인종이 좀 뒤섞여 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지금도 연습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게 동서양 멤버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KDA 특성이 뮤직비디오에도 녹아나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신 건 익숙한 지하철이라든지 뭔가 세탁방이라든지 익숙한 공간으로 동양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으면서 뭔가 서양의 느낌도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말 다국적, 다문화 이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이런 동서양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제이님께서는 발견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했던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되게 근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빨래방도 아까 말씀했듯이 옛날에는 이렇게 한국에 빨래방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름달이 뜨는 것처럼 뒤에 배경에 큰 둥근 달 같은 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각자의 공간에 있었던 멤버들이 모두가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동양권에서는 보름달이 뜨면 되게 좋은 징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미호가 힘을 얻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리 캐릭터가 구미호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또 아까 제가 생각했을 땐 아리를 중심으로 뭔가 멤버들이 이렇게 모이는 듯한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구미호가 힘을 얻는다는 거는 20세기 때 서양 매체의 설정의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동서양의 조합을 이루는 설화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좀 흥미로운 조합 그리고 되게 K-아트 막 이런 것도 코리안 아트 이런 것도 그렇고 구미호 막 지하철 이런 것도 되게 한국적인 아이콘인데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문화를 혼재시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저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외국인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되게 동양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 사이버펑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아칼리가 그거 아까 말씀하신 그 그래피티 하면서 색깔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사이버펑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되게끔 만드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면 좀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특히 서구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가 사이버펑크다. 그러니까 사이버펑크라는 그 조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어떤 그 소설인데 SF 소설에서 처음 뭐 이렇게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사이버펑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이런 가상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도 아칼리가 등장하게 됐을 때 아칼리가 입고 있는 점퍼 있잖아요. 점퍼의 그 뒷면에는 용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용이라는 그 캐릭터도 보시게 되면 그게 갑자기 살아서 이렇게 그 빛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좋아하는 뭐 팝 아티스트로서 마이클 잭슨 얘기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종종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할 때 입고 나오는 점퍼도 보면 차이니즈 중국 어떤 이런 문화를 보여주는 용이 무늬가 그려져 있는 80년대부터 뭐 그 이전에도 그랬겠죠. 뭐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딱 보면은 뒷골목에서 보면은 자주 입고 다니는 점퍼 중에 이제 중국식 풍의 이제 뭐 자기가 알 듯 모른 듯 하는 한자어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용이라는 문양 뭐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동서양 문화가 좀 묘하게 이렇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공감하는 게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펑크가 엄청 강조가 되고 말씀하신 건 용무늬가 나오는 것처럼 저는 약간 사이버펑크를 강조하면서도 그래도 동양의
내재되어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그래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리가 처음에 세탁기 위에 있을 때 뒷 배경이 되게 자연 경관 막 이런 거거든요. 그걸 되게 뜬금없이 벽지도 아닌 것 같은 뭐 이상한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꼭 이렇게 풀숲 그려져 있는 이상한 커튼 같은 그런 게 갑자기 쳐져 있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 아리가 클로즈업 되면서 아리가 세탁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그 보름달이 등장하기 전이나 그 같이 등장할 땐 바닥에 이렇게 형광등 같은 게 막 이렇게 엄청 꽂혀 있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종류의 빛이잖아요. 뭔가 자연의 빛과 인공적인 기술의 빛 이래가지고 동양의 오리엔탈리즘이 그래도 뭔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소설 생각났어요. 그 SF 소설 제목이 뭐냐면 뉴로맨서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은 뭐 사이버펑크와 관련된 문화적인 뭐 키워드가 막 조어가 등장해요. 뭐 매트릭스니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아까 좀 스치듯이 언급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되게 중요한 게 공간인 것 같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아까 말한 하는 세탁실도 그렇고 그건 되게 동양적인 느낌을 강조했다면 뮤직비디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공간의 이동이나 공간의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민이께서 아까 방송하기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말씀했던 뭐 지하철이나 뭐 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조금 이 뮤직비디오에서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장소지만 다르게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지하철도 불 꺼지면 형광색 무늬들 같은 게 생기면서 되게 다른 공간인 것 같고 지하차도도 사람이 걸을 때랑 차가 달릴 때랑 좀 다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이런 설정 같은 게 좀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공간 활용도 잘하고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가 어쨌든 애니메이션이고 가상의 공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듯한 느낌? 만약에 진짜 실제였으면 진짜 짜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더불어서 그냥 인물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막 화면에서 사라진다던가 근데 아마 이거 왠지 게임의 능력과 캐릭터 능력이랑 뭔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랑 뭐 아까 여름님의 픽이었던 이블린 같은 경우는 되게 커다란 이블린 위에 또 이블린이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짜칠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면. 그리고 공중에 막 떠 있고 막 이동하면서 안무하고 막 이런 거 여러 번 나와도 막 아무렇지 않고 약간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이 뮤직비디오가 가상 걸그룹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거를 되게 최대한 잘 활용한 뮤직비디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정말 이 가상 게임에서는 시공간을 넘나들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치가 최대치로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뮤직비디오 즉 케이다의 팝스타에서는 그런 자유로움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여성 걸그룹이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너블리한 그런 이미지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힘있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그게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지금 뮤직비디오에 좀 열광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얘기 드리자면 이제는 게임이 아까 계속 주변부 문화? 좀 서브 컬처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미 이거는 주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저희가 즐기고 있는 뭐 영화처럼 게임도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해야 될 좀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뜬금없이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한국에서 망한 영화 있잖아요. 리얼. 김수현 씨와 설리 씨가 출연한 리얼이 저는 엄청 많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논란이 된 게 영화 전반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영화 마지막쯤에 등장하는 김수현 씨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리액션들이었거든요. 뭔가 검을 막 휘두르면서 뭔가 게임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이 멤버들이 춤출 때 이렇게 공중을 막 날면서 이렇게 뭔가 형상이 일그러지면서 하는 그런 안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가 게임을 모티브로 되게 정말 미래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KDA라는 새로운 신예 걸그룹의 팝스타스라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뮤직비디오 그리고 KDA라는 가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남기면서 맞춰보려고 해요. 세미님께서는 어떤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어요. 호기심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뮤직비디오 내지는 이 지금 아티스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뮤직비디오는 언제 공개될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올까도 더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이런 스타일이 계속 유지할 건지 팝스타처럼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서 우리들한테 선보일지 다음이 더 궁금한 예, K-팝 예, 그 아이돌인 것 같습니다. 제이님께서는 어떤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저는 아까 오프닝 때 콘서트를 갔더니 그 가수가 더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KDA도 콘서트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요즘에는 공연장 같은 데 가면 다 핸드폰으로 찍는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KDA가 콘서트를 하면 어떻게 보면 AR이니까 이 친구들의 존재는 핸드폰을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게 특별한 공연 문화를 만들지 않을까? 하츠네 미코가 했던 것처럼 굉장히 재미날 것 같아요. AR로 갑자기 그 관중석 안으로 갑자기 이미지가 펼쳐진다든지. 맞아. 그런 게 되게 기대돼가지고 콘서트를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맞아. 진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막식 그 공연도 보니까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공장에서 춤을 추고 순간이동을 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소스 멀티유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 되게 너무 뻔하고 식상해서 오래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KDA를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찾아보니까 이제 라이엇 게임즈랑 마블 엔터테인먼트랑 협업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롤 유니버스라는 제목으로 140명의 챔피언이 있대요. 롤에 등장한 캐릭터들의 비하인드가 이제 만화로 출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12월 17일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해서 애쉬 전쟁의 어머니라는 첫 번째 챔피언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리고 5월에는 또 단행본으로 아예 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완전 웹툰 우리나라 따라하네. 그래서 뭔가 오히려 온라인 문화의 절정이라 볼 수 있는 가상의 게임이 이제 단행본이라는 뭔가 역행하는 문화를 또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발견하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KDA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롤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뮤직비디오 하나로도 정말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KDA의 팝스타스라는 노래를 들어보시거나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드렸으니 추천도 받을게요. 저희 언제든지 추천 영화나 추천 영상, 뮤직비디오들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댓글이나 구독, 좋아요로 많은 성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